2조가 넘는 해외 투자 사업이 허위로 밝혀진 피해자 4만여 명을 농락한 사기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3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행방은 유연합니다. 3조를 삼킨 진연필은 뭘 하려고 할까? 정성처럼 불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기꾼은 어디 계셨나요? 다들 그거면 세상 뒤집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피해 금액 2조 원, 단군일의 최대 사기꾼으로 불렸던 제2호그룹의 주수도 전 회장,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끝나는 듯했던 주수도 전 회장의 사기 혐의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옥중 경영입니다. 대체 어떻게 감옥에서 1,100억 원의 사기를 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조가 넘는 해외 투자 사업이 허위로 밝혀진 피해자 4만여 명을 농락한 사기 행각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3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행방은 유연합니다. 정성처럼 불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주수도 전 회장의 이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사기꾼으로 알려지기 전에 별칭이 있는데요. 낙원동 주선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소국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입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네. 동네 아이들 모아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영어를 너무 잘 가르친 거죠. 말도 잘하고 네. 문법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나니까 네. 고위층의 당시 자녀들까지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도 주수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로 인기 강사였다는데. 그렇죠. 그 별칭이 그때 낙원동 주선생이었던 거예요. 낙원동 주선생.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원 강사로 선곡을 하면 되지 왜 다단계 사기 업체를 뛰어든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강남에서 학원도 운영하면서 돈을 네. 꽤 많이 벌었습니다. 네. 1987년에 이제 신민주공화당이라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당을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혹시 주수도 회장이 실제로 뭐 좀 정치 활동을 했는가? 네. 했더니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때 40대였는데 아주 잘생기고 미끈 막 이렇게 잘생겼답니다. 얼끔하게 생긴. 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쨌든 이 뭐 지구당 위원장도 맡고 네. 이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돈 같은 것도 많이 쓰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단계 사기 이렇게 연루된 부분이 밝혀지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멀어지게 된 거죠. 자, 낙원동 주선생으로 이름을 날렸던 주수도 전 회장, 이 다단계 사업으로 재기의 발판을 노린 거였습니다. 사기를 사업으로 속일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 현란한 말솜씨가 있었는데요. 꼭 이 장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피라미드, 사회화, 쓰레기. 세상이 절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죠. 그리고 오늘 세상의 부러움 속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회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피라미드, 유사수신, 그딴 소리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려 2조 원의 사기액, 이 단군일의 최대 사기가 가능했던 건 그럴싸한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 그러니까 말로만 보면 참 근사해요.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 지금 들어도 그럴듯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면서 소비 생활을 공유하게 되면 네. 그만큼의 배당을 많이 준다. 어허.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사면 25,000원을 돌려주겠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기에는 초기에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10,000원치를 구입하면 25,000원을 줘요. 네. 그럼 초창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주변에 소문을 막 냅니다. 네. 아, 진짜 25,000원을 주더라.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후반기에 투자로 초기에 배당금을 메꾸다가 마지막에는 늘어난 투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번에 종적을 감춰버리는 게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탤런트 같은 유명인사들도 동원이 되어서 이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로 여러 장치를 써서 다단계 사기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징역 12년형이 선고되고 옥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1,100억 원에 또 추가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옥중 경영을 한 거죠. 어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감옥 안에 이제 본인이 있으면서 누가 찾아와요, 그러면? 서울구치소 이제 미결수잖아요. 네. 미결수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 매일 접견을 갑니다. 네. 그럼 사실은 재벌회장들도 이제 변호사 통해서 옥중 경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변호사 접견 오면 회장님 이런 사건이 회사에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전달해달라. 아하. 변호사들이 메신저를 써가지고 재벌회장들도 옥중 경영을 많이들 해요. 네. 그러니까 주수도 씨도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주수 씨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옥중 경영이 아니라 거기서 그 변호사들 통해 가지고 사기 범죄를 같이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 회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인사 발령을 이렇게 내라고 회사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 이게 아니라 야 이렇게 사기를 치자. 이렇게 변호사들이랑 같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 2명이 오늘 같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근데 그 구속 기소된 변호사 2명 중에 한 사람 제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한 사람 여자인데 네. 제가 왜 아냐면 이 주수도 회장이 제가 서울구치소 청사사 그때 많이 갈 때가 2012년 13년 그때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인데 그때 이제 서울구치소에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많았어요. 이상득 전 의원 있었죠. 원세훈 전 원장 있었죠. 아마 최태원 회장도 있었고 주수도 씨도 있었고 당시에 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온갖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주수도 당시 씨가 매일 접견을 하는 방이 있었어요. 전용으로? 왜냐면 아침부터 오후 내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매일 오는 여자 변호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매일 접견을 와서 그때부터도 아마 그 여자 변호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있었고 검찰에도 그 여자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 변호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계속 사기 범죄를 모의를 했던 지시하고 거죠. 같이 그렇죠. 모의를 한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됐던 2명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들이 접견을 하려면 뭔가 법적 다툼이 생겨야 접견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매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2010년, 11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주수도 씨에 대한 의혹도 왜 그러냐. 주수도 씨가 2007년인가 8년에 대법원에서 12년인가 형이 확정이 돼요.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니까 서울구치소에 있으면 안 되고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그럼 변호인 접견을 매일 못 해요. 그러면 본인이 미결수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고소하라는 겁니다. 형 약한 걸로. 예를 들어 12년 받았으니까 거기서 뭐 6개월 더 늘어나니까 뭐가 더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임금 못 받아서 임금체불로 나 고소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시켜서 자기를 고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검찰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건과 또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사건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10년대 제가 10년, 11년 그때도 주수도 씨가 어떻게 저렇게 서울시 오래 있을 수 있냐. 주변 사람들한테 임금체불 같은 걸로 자기를 고소하게 해서 자꾸 사건을 만들어서 미결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다. 옥중에서 뭘 자꾸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서울구치소 주변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거네요. 근데 그게 7, 8년 지나서 이번에 다 밝혀져가지고 싸그리 구속이 된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변호사들을 이용해서 옥중 경영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네요. 이제 막겠네요. 아니 근데 변호사 접견을 막지 못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변호인 이번에도 사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수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미결수니까 또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본인이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변호사 매일 접견 오라고 그러는 거 막을 수는 없어요. 돈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뭐 공짜라고 했어요? 돈 받고 가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변호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검찰이 촉을 곤두세우고 보고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9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